안녕하세요.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깊고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종종 혼동하는 두 가지 개념, 굴종과 겸손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굴종은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생각하지 않는 하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책임을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단점,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자신의 책임이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치유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지만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전략은 접촉 차단, 즉 노 콘택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워내는 27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내 삶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회색돌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길가에 굴러다니는 재미없는 회색 돌멩이처럼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떠한 감정적 반응이나 흥미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만족감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는 스스로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돌리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당신 사이에 공동의 적을 만들어 그의 공격성과 분노가 당신이 아닌 그 대상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거울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여 그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거나 악의적인 나르시시스트일 경우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유된 환상에 동참하기입니다. 그의 거짓된 자아를 인정해주고 그의 과대망상적인 세계관에 동조하며 그가 원하는 역할을 연기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급원 되어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찬양하고 인정해주는 공급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급원이 되어준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교묘한 전략이지만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급 보류하기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칭찬과 인정을 주다가 갑자기 차갑게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뜨겁고 차가움을 반복하며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마세요. 물 위에 아른거리는 빛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존재가 되어 그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세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전략들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설령 그가 당신의 부모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학대자는 학대자일 뿐입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 관계를 끊어냈을 때 당신에게는 거대한 슬픔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슬픔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에 지속적 비애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과거의 일을 곱씹고 그에게 집착하며 그를 진정으로 놓아주기 위해 기나긴 애도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애도 과정은 여러 겹의 슬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시선을 통해 보았던 이상화되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또한 엄마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듯했던 그의 역할을 잃은 것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보살펴 주었던 그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완벽한 사랑, 소울메이트라고 믿었던 환상이 깨진 것에 대해, 그리고 함께 그려왔던 아름다운 미래라는 꿈이 산산조각 난 것에 대해 애도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 키블러로스가 말했듯이 슬픔에는 6단계가 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마침내 수용과 희망입니다. 당신은 이 단계들을 여러 번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라는 정체성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희생자야. 그는 악마였어. 와 같은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 관계에 기여했던 당신의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아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가 처음 당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당신의 모성애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한 미끼였죠. 하지만 그 내면 아이는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공허한 블랙홀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아이의 손을 놓아주세요. 이제 역할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대본은 당신이 쓰고 당신의 인생의 감독은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한 소품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더라도 그저 배경의 얼룩처럼 여기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부모 역할을 함으로써 당신을 어린아이 시절로 퇴행시켰습니다. 당신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와 아기가 하나가 되는 듯한 공생관계를 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에게서 분리되어 다시 한번 온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 과정을 분리개별화라고 합니다. 분리개별화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활성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두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는 비판적이고 경멸적이며 편집증적이고 가학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걱정하며 현실적이고 가장 친한 친구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전자를 침묵시키고 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짓된 정체성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진정한 자신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처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하는 심신통합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면 이제 잃어버렸던 3가지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양육, 즉 스스로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자기구원, 즉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힘과 효능감입니다.
셋째, 우울과 불안에 저항하며 삶을 긍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자기 사랑은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신뢰,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정신을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주문에서 깨어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을 되찾고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찾아 눈부시게 빛나기를, 당신의 앞날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이곳에서 안녕하세요.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깊고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종종 혼동하는 2가지 개념, 굴종과 겸손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굴종은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생각하지 않는 하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책임을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단점,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자신의 책임이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치유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지만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전략은 접촉 차단, 즉 노 콘택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워내는 27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내 삶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2번째는 회색돌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길가에 굴러다니는 재미없는 회색 돌멩이처럼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떠한 감정적 반응이나 흥미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만족감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는 스스로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3번째는 주의 돌리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당신 사이에 공동의 적을 만들어 그의 공격성과 분노가 당신이 아닌 그 대상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4번째는 거울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여 그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거나 악의적인 나르시시스트일 경우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5번째는 공유된 환상에 동참하기입니다. 그의 거짓된 자아를 인정해주고 그의 과대망상적인 세계관에 동조하며 그가 원하는 역할을 연기해주는 것입니다. 6번째는 공급원 되어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찬양하고 인정해주는 공급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급원이 되어준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교묘한 전략이지만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7번째는 공급 보류하기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칭찬과 인정을 주다가 갑자기 차갑게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8번째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뜨겁고 차가움을 반복하며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마세요. 물 위에 아른거리는 비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존재가 되어 그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세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전략들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설령 그가 당신의 부모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학대자는 학대자일 뿐입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 관계를 끊어냈을 때 당신에게는 거대한 슬픔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슬픔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에 지속적 비애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과거의 일을 곱씹고 그에게 집착하며 그를 진정으로 놓아주기 위해 기나긴 애도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애도 과정은 여러 겹의 슬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시선을 통해 보았던 이상화되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또한 엄마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듯했던 그의 역할을 잃은 것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보살펴 주었던 그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완벽한 사랑, 소울메이트라고 믿었던 환상이 깨진 것에 대해, 그리고 함께 그려왔던 아름다운 미래라는 꿈이 산산조각 난 것에 대해 애도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 키블러로스가 말했듯이 슬픔에는 6단계가 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마침내 수용과 희망입니다. 당신은 이 단계들을 여러 번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라는 정체성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희생자야. 그는 악마였어. 와 같은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 관계에 기여했던 당신의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아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가 처음 당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당신의 모성애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한 미끼였죠. 하지만 그 내면 아이는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공허한 블랙홀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아이의 손을 놓아주세요. 이제 역할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대본은 당신이 쓰고 당신의 인생의 감독은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한 소품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더라도 그저 배경의 얼룩처럼 여기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부모 역할을 함으로써 당신을 어린아이 시절로 퇴행시켰습니다. 당신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와 아기가 하나가 되는 듯한 공생관계를 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에게서 분리되어 다시 한번 온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 과정을 분리개별화라고 합니다. 분리개별화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활성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두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는 비판적이고 경멸적이며 편집증적이고 가학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걱정하며
현실적이고 가장 친한 친구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전자를 침묵시키고 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짓된 정체성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진정한 자신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처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하는 심신통합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면 이제 잃어버렸던 3가지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양육, 즉 스스로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자기구원, 즉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힘과 효능감입니다. 셋째, 우울과 불안에 저항하며 삶을 긍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자기 사랑은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신뢰,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정신을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주문에서 깨어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을 되찾고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찾아 눈부시게 빛나기를, 당신의 앞날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이곳에서 안녕하세요.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깊고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종종 혼동하는 2가지 개념, 굴종과 겸손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굴종은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생각하지 않는 하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책임을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단점,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자신의 책임이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치유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지만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전략은 접촉 차단, 즉 노 콘택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워내는 27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내 삶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2번째는 회색돌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길가에 굴러다니는 재미없는 회색 돌멩이처럼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떠한 감정적 반응이나 흥미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만족감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는 스스로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3번째는 주의 돌리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당신 사이에 공동의 적을 만들어 그의 공격성과 분노가 당신이 아닌 그 대상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4번째는 거울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여 그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거나 악의적인 나르시시스트일 경우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유된 환상에 동참하기입니다. 그의 거짓된 자아를 인정해주고 그의 과대망상적인 세계관에 동조하며 그가 원하는 역할을 연기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급원 되어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찬양하고 인정해주는 공급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급원이 되어준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교묘한 전략이지만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급 보류하기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칭찬과 인정을 주다가 갑자기 차갑게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뜨겁고 차가움을 반복하며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마세요. 물 위에 아른거리는 빛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존재가 되어 그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세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전략들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설령 그가 당신의 부모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학대자는 학대자일 뿐입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 관계를 끊어냈을 때 당신에게는 거대한 슬픔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슬픔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에 지속적 비애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과거의 일을 곱씹고 그에게 집착하며 그를 진정으로 놓아주기 위해 기나긴 애도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애도 과정은 여러 겹의 슬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시선을 통해 보았던 이상화되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또한 엄마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듯했던 그의 역할을 잃은 것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보살펴 주었던 그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완벽한 사랑, 소울메이트라고 믿었던 환상이 깨진 것에 대해 그리고 함께 그려왔던 아름다운 미래라는 꿈이 산산조각 난 것에 대해 애도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 키블러로스가 말했듯이 슬픔에는 6단계가 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마침내 수용과 희망입니다. 당신은 이 단계들을 여러 번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라는 정체성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희생자야. 그는 악마였어. 와 같은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 관계에 기여했던 당신의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아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가 처음 당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당신의 모성애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한 미끼였죠. 하지만 그 내면 아이는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공허한 블랙홀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아이의 손을 놓아주세요. 이제 역할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대본은 당신이 쓰고 당신의 인생의 감독은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한 소품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더라도
그저 배경의 얼룩처럼 여기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부모 역할을 함으로써 당신을 어린아이 시절로 퇴행시켰습니다. 당신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와 아기가 하나가 되는 듯한 공생관계를 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에게서 분리되어 다시 한번 온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 과정을 분리개별화라고 합니다. 분리개별화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활성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두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는 비판적이고 경멸적이며 편집증적이고 가학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걱정하며 현실적이고 가장 친한 친구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전자를 침묵시키고 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짓된 정체성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진정한 자신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처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하는 심신통합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면 이제 잃어버렸던 세 가지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양육, 즉 스스로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자기구원, 즉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힘과 효능감입니다. 셋째, 우울과 불안에 저항하며 삶을 긍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자기 사랑은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신뢰,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정신을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주문에서 깨어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을 되찾고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찾아 눈부시게 빛나기를, 당신의 앞날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이곳에서 안녕하세요.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깊고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종종 혼동하는 두 가지 개념, 굴종과 겸손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굴종은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생각하지 않는 하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책임을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단점,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자신의 책임이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치유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지만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전략은 접촉 차단, 즉 노 콘택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워내는 27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내 삶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회색돌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길가에 굴러다니는 재미없는 회색 돌멩이처럼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떠한 감정적 반응이나 흥미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만족감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는 스스로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돌리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당신 사이에 공동의 적을 만들어 그의 공격성과 분노가 당신이 아닌 그 대상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거울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여 그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거나 악의적인 나르시시스트일 경우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유된 환상에 동참하기입니다. 그의 거짓된 자아를 인정해주고 그의 과대망상적인 세계관에 동조하며 그가 원하는 역할을 연기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급원 되어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찬양하고 인정해주는 공급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급원이 되어준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교묘한 전략이지만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급 보류하기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칭찬과 인정을 주다가 갑자기 차갑게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뜨겁고 차가움을 반복하며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마세요. 물 위에 아른거리는 비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존재가 되어 그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세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전략들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설령 그가 당신의 부모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학대자는 학대자일 뿐입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 관계를 끊어냈을 때 당신에게는 거대한 슬픔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슬픔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에 지속적 비애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과거의 일을 곱씹고 그에게 집착하며 그를 진정으로 놓아주기 위해 기나긴 애도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애도 과정은 여러 겹의 슬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시선을 통해 보았던 이상화되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또한 엄마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듯했던 그의 역할을 잃은 것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보살펴 주었던 그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완벽한 사랑, 소울메이트라고 믿었던 환상이 깨진 것에 대해, 그리고 함께 그려왔던 아름다운 미래라는 꿈이 산산조각 난 것에 대해 애도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 키블러로스가 말했듯이 슬픔에는 6단계가 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마침내 수용과 희망입니다. 당신은 이 단계들을 여러 번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라는 정체성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희생자야. 그는 악마였어. 와 같은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 관계에 기여했던 당신의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I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가 처음 당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당신의 모성애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한 미끼였죠. 하지만 그 내면 아이는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공허한 블랙홀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아이의 손을 놓아주세요. 이제 역할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대본은 당신이 쓰고 당신의 인생의 감독은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한 소품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더라도 그저 배경의 얼룩처럼 여기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부모 역할을 함으로써 당신을 어린아이 시절로 퇴행시켰습니다. 당신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와 아기가 하나가 되는 듯한 공생관계를 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에게서 분리되어 다시 한번 온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 과정을 분리개별화라고 합니다. 분리개별화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활성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두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는 비판적이고 경멸적이며 편집증적이고 가학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걱정하며 현실적이고 가장 친한 친구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전자를 침묵시키고 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짓된 정체성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진정한 자신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처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하는 심신통합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면 이제 잃어버렸던 세 가지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양육, 즉 스스로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자기구원, 즉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힘과 효능감입니다. 셋째, 우울과 불안에 저항하며 삶을 긍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자기 사랑은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신뢰,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정신을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주문에서 깨어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을 되찾고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찾아 눈부시게 빛나기를, 당신의 앞날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이곳에서 안녕하세요.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깊고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종종 혼동하는 두 가지 개념, 굴종과 겸손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굴종은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생각하지 않는 하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책임을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단점,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자신의 책임이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치유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지만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전략은 접촉 차단, 즉 노 콘택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워내는 27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내 삶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회색돌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길가에 굴러다니는 재미없는 회색 돌멩이처럼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떠한 감정적 반응이나 흥미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만족감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는 스스로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돌리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당신 사이에 공동의 적을 만들어 그의 공격성과 분노가 당신이 아닌 그 대상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거울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여 그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거나 악의적인 나르시시스트일 경우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유된 환상에 동참하기입니다. 그의 거짓된 자아를 인정해주고 그의 과대망상적인 세계관에 동조하며 그가 원하는 역할을 연기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급원 되어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찬양하고 인정해주는 공급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급원이 되어준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교묘한 전략이지만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급 보류하기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칭찬과 인정을 주다가 갑자기 차갑게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뜨겁고 차가움을 반복하며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마세요. 물 위에 아른거리는 비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존재가 되어 그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세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전략들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설령 그가 당신의 부모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학대자는 학대자일 뿐입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 관계를 끊어냈을 때 당신에게는 거대한 슬픔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슬픔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에 지속적 비애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과거의 일을 곱씹고 그에게 집착하며 그를 진정으로 놓아주기 위해 기나긴 애도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애도 과정은 여러 겹의 슬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시선을 통해 보았던 이상화되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또한 엄마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듯했던 그의 역할을 잃은 것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보살펴 주었던 그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완벽한 사랑,
소울메이트라고 믿었던 환상이 깨진 것에 대해, 그리고 함께 그려왔던 아름다운 미래라는 꿈이 산산조각 난 것에 대해 애도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 키블러로스가 말했듯이 슬픔에는 6단계가 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마침내 수용과 희망입니다. 당신은 이 단계들을 여러 번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라는 정체성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희생자야. 그는 악마였어. 와 같은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 관계에 기여했던 당신의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아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가 처음 당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당신의 모성애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한 미끼였죠. 하지만 그 내면 아이는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공허한 블랙홀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아이의 손을 놓아주세요. 이제 역할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대본은 당신이 쓰고 당신의 인생의 감독은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한 소품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더라도 그저 배경의 얼룩처럼 여기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부모 역할을 함으로써 당신을 어린아이 시절로 퇴행시켰습니다. 당신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와 아기가 하나가 되는 듯한 공생관계를 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에게서 분리되어 다시 한번 온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 과정을 분리개별화라고 합니다. 분리개별화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활성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두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는 비판적이고 경멸적이며 편집증적이고 가학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걱정하며 현실적이고 가장 친한 친구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전자를 침묵시키고 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짓된 정체성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진정한 자신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처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하는 심신통합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면 이제 잃어버렸던 3가지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양육, 즉 스스로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자기구원, 즉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힘과 효능감입니다. 셋째, 우울과 불안에 저항하며 삶을 긍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자기 사랑은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신뢰,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정신을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주문에서 깨어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을 되찾고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찾아 눈부시게 빛나기를, 당신의 앞날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이곳에서 안녕하세요.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깊고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종종 혼동하는 두 가지 개념, 굴종과 겸손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굴종은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생각하지 않는 하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책임을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단점,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자신의 책임이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치유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지만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전략은 접촉 차단, 즉 노 콘택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워내는 27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내 삶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회색돌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길가에 굴러다니는 재미없는 회색 돌멩이처럼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떠한 감정적 반응이나 흥미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만족감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는 스스로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돌리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당신 사이에 공동의 적을 만들어 그의 공격성과 분노가 당신이 아닌 그 대상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거울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여 그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거나 악의적인 나르시시스트일 경우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유된 환상에 동참하기입니다. 그의 거짓된 자아를 인정해주고 그의 과대망상적인 세계관에 동조하며 그가 원하는 역할을 연기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급원 되어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찬양하고 인정해주는 공급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급원이 되어준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교묘한 전략이지만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급 보류하기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칭찬과 인정을 주다가 갑자기 차갑게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뜨겁고 차가움을 반복하며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마세요. 물 위에 아른거리는 빛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존재가 되어 그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세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전략들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설령 그가 당신의 부모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학대자는 학대자일 뿐입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 관계를 끊어냈을 때 당신에게는 거대한 슬픔이 밀려올 것입니다.